시드니 외곽의 한 주택 경매장입니다. 아침 10시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모두 한 채의 집을 노립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화장실도 없는 이 폐가, 벽지는 곰팡이로 새까맣습니다. 바닥엔 쥐똥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경매는 시작됐습니다. 시작가 30억 원. 한 남자가 손을 듭니다. 32억. 또 다른 손이 올라갑니다. 34억. 35억 낙찰됩니다.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들이 10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 불렸던 나라, 호주입니다.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도 여기선 집을 못 삽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서 잘까요? 차에서 잡니다. 이 남자를 보십시오. 회계사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차에서 잡니다. 공원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노숙자들입니다. 아침이 되면 공원 화장실에서 씻고 출근합니다. 이게 2026년 호주의 민낯입니다. 한국에서는 월급의 30%면 집을 삽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월급의 1500%입니다. 이런 곳으로 워킹홀리데이의 꿈을 안고 매년 수만 명이 떠납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농장에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루 12시간 일합니다. 시급 1만 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는 돈은 6천 원도 안 됩니다. 숙소비, 교통비, 장비비 다 빼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어떨까요? 우유 한 팩, 8천 원입니다. 식빵 한 봉지, 6천 원입니다. 사과 한 개, 3천 원입니다. 하루 생활비가 10만 원 넘게 나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라면입니다. 매일 라면만 먹습니다. 3개월 후 쓰러집니다. 영양실조입니다. 선진국에서 영양실조라니. 이게 천국의 진짜 얼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땅이 좁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호주는 한국보다 77배 큽니다. 인구는 4분의 1입니다. 땅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집이 없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네거티브 기어링. 이게 뭐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집을 사서 손해를 보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억만장자입니다. 집을 10억에 샀습니다. 월세를 80만 원 받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가 100만 원입니다. 그럼 당신은 매달 20만 원 손해입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건 망하는 장사네. 하지만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거 대박이네. 왜냐고요? 이 20만 원 손해를 정부가 소득세에서 빼줍니다. 당신의 원래 소득세가 500만 원이었다면 이제 480만 원만 냅니다. 집을 10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가 200만 원이 됩니다. 세금은 300만 원만 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5년이 지나면 집값이 2배가 됩니다. 10채면 100억 이익입니다. 세금은 5년간 이어 깎였습니다. 이게 바로 네거티브 기어링입니다. 손해를 볼수록 세금을 덜 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집을 미친 듯이 사재기 합니다. 한 사람이 20채, 30채씩 삽니다. 심지어 빈집으로 놔둬도 됩니다. 집값만 오르면 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합법적 도박장입니다. 정부가 판을 깔고 부자가 돈을 걸고 서민이 칩이 됩니다. 그런데 판도는 누가 될까요? 세입자입니다. 월세를 내는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도박판에 돈을 댑니다. 2023년 통계를 보십시오. 호주 인구의 10%가 전체 부동산의 50%를 소유합니다. 10명이 100명이 살 집을 가졌습니다. 나머지 90명은 쉰 채를 놓고 싸웁니다. 당연히 집값이 미칩니다. 2020년에 10억이던 집이 2024년엔 20억이 됐습니다. 4년 만에 2배입니다. 월급은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집값만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게 정부가 만든 시스템입니다.
왜 정부는 이걸 고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집주인입니다. 정치인 10명 중 8명이 투자용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제도를 바꾸겠습니까? 자기 돈줄을 끊는 짓입니다. 결국 이 나라는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호주는 원래 어떤 나라였을까요? 1788년으로 돌아갑니다. 영국 배 한 척이 호주에 도착했습니다. 배 안에는 죄수들이 가득했습니다. 영국의 범죄자들입니다. 영국은 이들을 버렸습니다. 이곳이 유배지였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남을 밟아야 했습니다. 이웃을 적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DNA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멸시합니다. 특히 아시아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백호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백인만의 나라를 만들자는 정책이었습니다. 1973년에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민자는 영원한 2등 시민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승진은 백인 차지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월급은 30% 적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 영어가 부족하네요. 하지만 원어민 교포도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영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아시아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포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하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부장 47세입니다. 2019년 시드니로 이민 왔습니다. 서울에서 20년 직장 생활했습니다.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퇴직금 포함 5억 원 모았습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결심했습니다. 그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립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일어납니다. 화장실에서 면도합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 보입니다. 4시 30분 집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20분 걷습니다. 차가 있지만 기름값이 비쌉니다. 5시 버스를 타고 시티로 갑니다. 첫 번째 일은 청소입니다. 오피스 빌딩 청소부입니다. 한국에선 부장이었지만 여긴 청소부입니다. 3시간 청소합니다. 시급 15,000원. 8시 두 번째 일터로 갑니다. 영어 학원입니다. 여기선 강사입니다. 오전 수업 3시간. 시급 2만 원. 점심시간입니다. 컵라면 하나 삽니다. 3,000원입니다. 공원 벤치에서 먹습니다. 이것이 점심입니다. 오후 1시. 세 번째 일을 시작합니다. 음식 배달입니다. 5시까지 배달합니다. 건당 3,000원 받습니다. 저녁 6시. 집에 돌아옵니다. 14시간 일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입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언제 우리 집 살 수 있어요? 김 부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저녁 8시. 은행 앱을 엽니다. 오늘 번 돈을 확인합니다. 청소 45,000원. 강사 6만원. 배달 3만원. 총 13만 5천원입니다. 하루 생활비 10만원 빼면 3만 5천원 남습니다. 한 달이면 100만원. 월세가 200만원입니다. 매달 100만원 부족합니다. 어떻게 메울까요? 빚입니다. 카드 빚이 늘어갑니다. 현재 빚 3천만원입니다. 밤 10시. 아이를 재웁니다. 아내와 이야기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 김 부장이 말합니다. 돌아갈 집이 없어. 둘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자정. 김 부장이 잠자리에 듭니다. 4시간 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이민자의 하루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이게 천국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해답을 드립니다. 첫째, 이미 호주에 계신 분들, 5년 안에 나오세요. 10년 버티지 마세요. 장기전은 독입니다.
호주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 안 됩니다. 나이만 먹습니다. 돌아올 때 당신은 더 약해집니다. 둘째, 지금 이민을 고민 중인 분들, 멈추세요. 그 돈으로 한국에서 싸우세요. 치열해도 내 언어로 싸우는 곳입니다. 내 땅에서 2등이 남의 땅에서 개만도 못한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그래도 떠나고 싶다면 싱가포르를 보세요. 일본을 보세요. 호주보다 집값 쌉니다. 차별도 덜합니다. 문화도 가깝습니다. 실제로 호주를 떠나는 한인이 늘고 있습니다. 2023년 3만 명이 떠났습니다. 천국의 가면을 벗긴 호주.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이민은 도망이 아닙니다. 전쟁터를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어디를 가든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인인 땅에서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